자, HLB 그룹주들 좀 잠깐 볼까요? 어제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장중에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HLB 그룹주 어제도 보니까 약간 지금 추세가 아슬아슬하죠. 좀 아슬아슬한데,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추세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먼저 HLB의 그 공매도 좀 볼게요. 공매도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한 14%, 그래도 한 20%대, 30%대에서 제법 좀 줄었네요. 그죠? 공매도가 항상 발목을 붙잡고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2%대 많이 줄었네요. 그죠? HLB는 월봉에서 일단 제가 5개월, 20개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여기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31,200원인데 여기를 깨게 되면 추세가 조금 더 무너져요. 그러니까 3만원대를 이탈하게 되는데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십자도지 캔들로 끝나게 되면, 물론 이거는 십자도지라는 건 완벽하게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캔들은 그냥 참고사항이지 캔들을 믿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밑꼬리는 무조건 좋은 거래. 이 밑꼬리가 월봉 위에서 나오게 되면 교수형 캔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져요. 바닥에 나왔을 때는 또 추세 우상향 캔들이 되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캔들 해석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캔들이 뭔가를 꼭 결정짓지는 않는데, 그래도 십자도지가 생기게 되면, 십자도지 캔들이 생기게 되면 추세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캔들이 생겼으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엄연히 HLB가 이번 주 십자도지 끝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잘 돌아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봐요. 예전에도 이렇게 밑꼬리가 이렇게 언제냐면 이때가 6월 24일인데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 캔들이 하단에서 나오거나 십자도지 캔들이 하단에서 나왔을 때는 되도록 그 다음부터는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죠. 대신에 이렇게 돌아나가고도 한참 있어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은 좀 관망하고 추세 전환을 해줄 때 너무 성급하게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막 성급하게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굳이 신규로 사시려면은 분할 매수로 사시면 돼요. 리버세라닙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지금 하나도 행보가 변함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그 유증 꽤 물량을 받았죠. 그 말로 물량으로 그 자금으로다가 결국은 미국에 있는 그 회사에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리버세라닙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삼상 임상 성공하는 것도 힘들고, 그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계의 꿈이 엄청난 그 좋은 그 약품 이런 걸 만들어 성공시키는 게 목표인데, 이거를 3상까지 성공시키는 것도 힘든 거고, 이걸 하는 게 대단한 거고, HLB는. 이거를 또 더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데까지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유상증자나 이런 거는 이제 만약 주주분들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또 이해를 해줘야 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막 큰 돈을 투자 실패하기도 하는데, 대신 한 번만 성공하면 완전히 대박이죠. 그죠? 글로벌 기업까지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흘러가는 HLB 리보세라님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건 있죠. 아무리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자, L생을 보게 되면 일단은 수급기여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단 한 번도 이 친구는 이때를 제외하고, 이게 19년도 6월 달인데 19년도 6월 달을 제외하고는 수급기여선을 이탈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주식이 급등하기 전에는 많이 떨어졌다 급등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지금은 60개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수급기여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주봉에서 5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변곡점 자리, 그러니까 수급기여선 60개선을 안 깨고 있죠. 이 자리가 최저점이 1,200원대예요. 그래서 1,200원대를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깨게 되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거고, 깨지 않으면 추가로 매수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주식은 누구나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나 제가 주식을 할 때 이제 그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서의 공부는 주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식 공부. 네, 많으신 분들이 가끔 뉴스 공부를 하거든요. 뉴스에서 뭐가 뜨면 그 뉴스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요. 해석해서 이 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주식은 뉴스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주식 분석이라는 건 뭘까요? 거래량이 왜 들어왔고, 이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으며 과연 이 친구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지, 요게 주식 공부예요. 또 하나가, 이 회사가 재무는 튼튼한지, 현금은 얼마나 갖고 있고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EPS는 좋아지는지, ROE는 어떻게 되는지, 요런 게 주식에 대한 재무 공부인데, 우리가 보통 주식 공부를 하려면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주식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왜 뉴스를 보고서 뉴스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제약에 대한, 이 바이오에 대한 성능 이제 공부를 해요. 이게 뭐 무진행 생존기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주식 공부를 한 사람들은 주식의 추세를 깨게 되면 대응이라는 걸 하게 돼요. 비중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바닥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산다든가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는데 회사 공부나 뉴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월봉에서 고점에 물려서도 떨어지는 동안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걸 안 해요. 그럼 계좌가 반토막이 나가 되고 반의 반토막이 나고 그 반의 반토막이 나는데 여기서 계속 그 뉴스 타령만 하고 있어. 계좌는 계속 떨어지고 계속 마이너스가 막 20%, 40%, 50%, 60%가 되는데 여기서 뉴스 타령만 하고 있어. 아닌데 저 회사 뭐 있던데 아닌데 저게 무진행 생존기가 좋던데 아닌데 저거 뭐를 한다는데 왜 자꾸 내 계좌는 자꾸 마이너스가 되지?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 비교를 많이 해드렸지만 오늘은 LG화학 얘기를 해볼게요. LG화학이 예전에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자리죠, 여기는. 21년도 1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2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큰 대형주가 4, 5배가 올라갔죠. 주식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걸 사질 않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하향할 때 위험하고 이식겨선을 깰 땐 LG화학을 손도 안 대겠죠. 당연히 잘못 샀으면 이식겨선 깨자마자 손절이거든요. 그런데 뉴스 공부나 회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갑자기 뉴스 공부를 해요. LG화학이 뭐 한다는데 어라 이상하다 왜 떨어지지? LG화학이 뭐 한다는데 야 LG화학이 뭐를 한대 뭐를 하긴 뉴스를 계속 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계좌가 반토막이 났어.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 공부가 아니에요. 뉴스 띄워놓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라는 게 주식 공부가 아니에요. 주식은 이러한 주식들이 과연 5개월선을 돌파해줬는지 LG화학 같이 지금 20개선을 돌파했으면 앞으로 20개선을 지켜줘야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주식 공부예요. 그래서 주식은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뉴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LG입니다. LG는 상황이 다른 친구보다 좀 나아요. 지금 5주선 가격이 정확하게 12,660원인데 요 근처에 있어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종가상 5주선 위에만 돌려놓을 수 있다면 추세 전환과 턴이 확증이 돼요. 대신에 다음 주에 또 깨면 의미는 없는데 일단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엘테도 이제 돌아갈 위치에 오긴 왔는데 월봉에서는 쌓여 주식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다중바닥권에 있는데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주봉에서는 추세 전환 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특히 어제 미증시가 좀 살아났죠. 살아나면서 아마 엘테나 이런 친구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HLB 글로벌이 어제 최저점 찍었죠. 자, 한 번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엄연히 추세는 하향이에요. 우리가 추세 전환과 확증을 짓기 위해선 반드시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못 해주고 있고 주식이 싸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봉에서도 추세는 깨졌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게 어제도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저한테 만약 HLB 글로벌 사라고 그러면 이번 달에 조금 사고 다음 달에 좀 사고 이렇게 할 것 같아. 오늘 사고 내일 모레 산 다음에 나 분할 매수 끝냈어요 라는 건 엄청 단기적인 시각이죠. 그 HLB 글로벌은 긴 안목을 갖고 사셔야 돼. 내가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 때 수익을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엘테도 마찬가지고 HLB 제약, HLB가 HLB도 긴 안목을 갖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 리버스라는 이런 게 많이 이제 그 결정이 돼야 되니까. 자, 노터스를 봅니다. 제가 노터스를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영상 아침에서 이 친구를 매수하시려면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정확히 기억나요, 제가. 자, 이 친구가 이때까지는 제가 살 의미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손대지 말고 있다가 대신에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언젠가 한 번은 잘 뛸 건데 대신에 쭉 밀렸을 때 이때 건들지 말고 이날도 언제였냐면 7일이죠. 어제 그저께 이틀 전인데 이틀 전에도 내동매매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어제 사라고 그랬어요. 어제. 왜냐하면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우리는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제 정확하게 5일선 근처 매수거든요. 기가 막히게 5일선 찍고 날아갔죠. 몇 프로 갔다 왔냐면 20% 갔다 왔어요. 자, 오늘 또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또 거래량이 터졌죠.
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그럼 또 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거래량을 이해할 때 주식을 저점에 살 줄 알아야 되고 아무 때나 사지 말고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매수해 주는 게 이제 좋은 거예요. 또 몇 가지 볼까요? 제약바이오 특징들을 좀 보고 있는데 신라젠을 먼저 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신라젠이 뛸지 안 뛸지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신라젠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꽤 오랫동안 이제 거래 정지를 당했다가 빵 때렸죠. 우리가 이날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봤어요. 한 달 쉬었습니다. 한 달 쉬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돌아 나가려면 절대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정확하게 5개월 선을 깨지 않고 있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 5개월 선 가격이 9,300원대이기 때문에 내가 신라젠을 사려면 9,300~400원대 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주봉에서는 20주선을 깨지 않을 때 매수라고 그랬는데 어제 또 찍고 나갔죠, 지금. 어제 또 찍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고 지금도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어제 저점이 여기가 되죠. 자, 캔들 3개를 동시에 뚫었기 때문에 다중바닥인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 생겨있고 어제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냥 5일선, 20일선만 안 깨면 순간 뛸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노터스의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제 뛴 거예요. 이 수익률이 작지 않아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노터스는 20%가 뛰었는데 제가 이걸 맞춘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누군 주식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운이 좋아서 제 생각대로 뛴 건데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지금 이렇게 되면 역시나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순간 후룩 뛸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구먼을 볼까요? 자, 공구먼이 근간에 난리가 났죠. 날아가고 뛰고 눌림목 주고 거래량 변화 생기고 또 날아가고 이해하셨죠? 예전에 모주응시로 떴던 친구들이 지금 쭉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공구먼이 이날 며칠 전에 상한가고 또 날아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 전부터 신호를 계속 줬어요. 이러는 과정에 월봉의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 선을 계속 지켜주는 상황에서 이게 생긴 거거든요. 신라젠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주봉에서 20주선을 훼손한다거나 월봉에서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바닥으로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안 깨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상당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박셀바이오는 거래량의 변화가 아직은 없죠. 조그마한 거래량의 변화라도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겼기 때문에 오늘 뛰거나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순간 뛸 수도 있는 게 주식이기도 해요. 자, 월봉에서는 다중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는 5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정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기엔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리패스도 추세를 깼어요. 시장이 무너지면서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하실 분은 여기서 손절이 맞는데 중요한 건 월봉이라는 건 5월 말에 완성이 되죠. 주봉에서 20선까지 깼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돌려주어야 돼요. 오늘 못 돌려주게 되면 지지부진하게 쭉 따라 떨어지게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 유틸렉스도 어제 많이 떨어졌죠. 시장물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 거래량이 제법 세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길게 보면 다시 돌아나갈 확률은 크지만 일단 추세를 깨고 있죠. 장기적으로 깨고 있고 주봉에서 이선 깨고 있기 때문에 오늘 20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즉 일봉에서 양봉이 뜨지 못하면 다시 떨어져요. 잠깐 조심해야 되겠죠.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주식은 대형 영역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는 아직 크게 안 밀리고 있고 외바닥이에요. 두 개 다. 외바닥이긴 한데 이 친구들이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데다가 거래량의 변화가 자꾸 생기고 있죠. 지금 바이오파마도 그렇고 바이오로직스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맥스가 날아갔다고 그랬죠. 휴맥스는 우리가 관종에 있던 친구고 사실적으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고 우리 멤버님들도 많이 매수하셨어요. 자, 우리는 아침에 8시 반에 만나요. 8시 반에 제가 들어올 거고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 알려드리면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8시 30분에 많은 멤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여기서 오늘, 어제 특히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장기로 끌고 갈 수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제가 알려드려요. 실제로 좋은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 지지부진한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수익이 좋은 편이고, 반드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또 하나가 이제 실방이 끝나면 저렇게 재방 실방을 올려드려요. 재방 실방을 올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기가 채팅이 가능해요. 대신에 실방 내용은 멤버방에 있던 내용이 반복해서 돌아가요. 저는 이제 없는 거죠. 대신에 실방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항상 들어와 있진 못하지만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려드리고 또 많은 멤버님들끼리 친하시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친하게 대화 가능해요. 제가 딱 2가지만 금지하고 있어요. 저도 불법 카카오톡방이나 리딩방 같은 거 운영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그 카톡방이나 리딩방 운영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형 영역이기 때문에 리딩방 자체에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그냥 공부를 하는구나.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자존심이니까 3만 원 정도니까 어쨌거나 그런 걸 떠나서 공부방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공부하시는 멤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로 만남이라든가 모임 주최는 못하게 하거든요. 원체 멤버들이 많아요. 제가 그거는 우리는 골프 채널이나 등산 채널이 아니죠. 친목을 도모하는 채널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행동도 있으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불법적인 일을 굉장히 싫어해요. 당연히 막 저번에 뉴스 보니까 자기가 사놓고 카톡방에 막 무료 운영방 운영하면서 막 종목 좋다고 추천해가지고 자기는 팔고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건 공부방이에요. 저는 거꾸로 제가 산 종목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목을 많이 얘기 드리는데 오히려 멤버님 산 종목이 올라가고 제가 막상 제가 팔면 막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깨끗하게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바쁘니까 어떤 종목을 바닥에 사놔야지만이 내가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알려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이따 8시 30분에 저하고 꼭 같이 만나시면 돼요. 자, 알리코 제약은 앞전에 저 NC트론 안 했죠. NC트론도 좀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전에 거래 변화가 살짝 생겼죠. 특히 NC트론 같은 경우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NK맥스는 오늘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월봉에서 5개월선을 훼손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고 있는데 다행히 10선 지켜냈어요. NK맥스도 지켜냈고 지수 차트인 우리나라도 지켜냈어요. 즉 오늘쯤은 잘 반등을 해줘야지만이 좋은 거예요. 60일선을 절대 훼손하지 않아야지만이 추세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알리코 제약의 이 대량 거래가 대단하다고 그러죠. 이거 엄청난 대량 거래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 친구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대신에 깼을 땐 심하게 밀리면 21선까지 밀려요. 근데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알리코 제약을 지금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대신에 첫 번째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눌림목이라는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 사기엔 부담이 되죠. 자, 알리코 제약을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날도 한 12% 갔다 왔고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도 12% 갔다 왔어요. 대신에 지금부터 내가 이 친구를 빨리 매수하겠다.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국약품은 2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인데 대량 거래가 자꾸 잘 들어오고 있죠. 이게 다 매집봉이에요. 그래서 월봉에서 보면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 날아갈 수 있어요. 특히나 주봉에서 중기 추세인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신신제약, 영직약품, JWC나 명무제약, 겸랑제약, 한일바이오팜을 다시 갖고 왔는데 얘네들도 어제 설명드린 그 영상 자세히 보시고 아직 자리들은 주봉에서 어느 정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순간 띠락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보시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기난목으로 봅니다. 기난목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굉장히 HLB 그룹주들은 사실 회사 행보는 변함이 없으니까 단지 수급적인 차원에서 주식이 밀리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고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우리 멤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죠. 모든 주식은 매집이라는 게 있고 상승이라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정점이라는 게, 고점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면 우하향, 우측산이 있고 다시
매집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공간은 이쪽 공간에 있어야 되고 여기선 잘못하면 세력들이 설거지라는 걸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지 않아야 돼요. 바닥에서도 얼마든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0%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버텨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계좌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0%가 되면 5개월도 끌고 가고 1년도 끌고 가고 2년도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남들한테 얘기가 좀 창피하니까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야,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월봉 바닥에서 5%, 10%밖에 수익이 안 났을 때 오히려 얘네들을 장기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물려서 마이너스로 2년 가져가는 것보다 플러스권에서 2년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 사실은 플러스권에서 끌고 가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건 조물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주식을 대하시면 아마 좋은 승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긴 시간 굉장히 고생하셨고 멤버님들은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걸로 하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전 실방밖에 없어요. 제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오후엔 이제 친구들하고 잠깐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 오후장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금요일 오후장을 평소에도 저는 이제 멤버님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아침에 뭔가를 했으면 아침에 좋은 수익이 났다거나 우리 어제 아침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 잘 났어요. 어제 아침에서 어제 아침에 대부분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 오후에 저는 이제 일보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게시판에 오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현금 들고 무조건 다음 날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도 뭘 하려고 하면 오전에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허무하겠죠. 나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두 달을 기다려서 만약에 내가 좋은 수익이 냈어. 오늘 아침에. 매도는 아침이 좋으니까. 그런데 두 달을 기다려서 오늘 좋은 수익이 낸 거를 오늘 오후에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버는 거 포함해서 뭐 하나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매도를 했으면 수익이 크게 났으면 하루 정도는 쉬고 더욱더 어마어마한 큰 수익이 났으면 3, 4일 정도는 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막 큰 수익 났다고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뭐 또 다른 거 급하게 사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을 냈으면 하루 정도는 좀 푹 쉬고 2, 3일 정도 좀 주식 계좌에 예수금에 좀 현금을 냅둬놓고 있는 여유. 보통 우리가 왜 주식 계좌에 예수금에 현금이 남아있는 걸 잘 못 보죠. 예. 저도 예전에 그걸 못 봤어요. 그냥 예수금에 현금만 있으면 주식 사야 돼. 주식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금에 현금도 종목 중에 하나다. 저는 멤버들 많이 강조하거든요. 현금 계좌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드려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드리고 저도 스스로 다짐하고 우리는 평생 다짐해야 돼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를 많이 이렇게 좀 유혹을 해요. 그래서 평생 다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멤버님들하고 같이 잘 신법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자, 이따 8시 반에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